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아무래도 가장 분당에서 좀 선호하는 학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낙생고 같은 경우는 특징이 시험이 매우 평이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국어시험 같은 경우는 매우 평이하지만 항상 1등급은 변별되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중앙고하고 대진고의 경우 특히 중앙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59.9점으로 매우 어려운 학교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진고는 73.3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실 때 75점 이상이면 난이도가 쉬운 학교, 70점에서 75점 사이면 난이도가 중간 정도, 그리고 70점 밑인 학교들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평균이 조금 많이 낮은 학교들의 특징은 수능형 문항,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기간에 배우지 않은 작품들이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배성재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고 고등국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에 위치한 아라국어학원에서 고등부 총괄 부원장으로 재직을 하였고 낙생고, 영덕여고, 불곡고, 한솔고, 분당고 그 이외에도 다른 학교들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특히 낙생고의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가 수강생 100명을 달성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마무리를 하고 대치 두각학원을 거쳐서 현재 분당 미래탐구에서 올해 다시 분당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고등국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예비고1부터 학생들을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어머님들께서 항상 저에게 첫 시험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국어를 잘했던 편인데 왜 항상 A가 나왔었는데 왜 고등국어에 올라와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평가 방식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에는 학생들이 특정 점수를 넣으면 모두가 A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였다면은 이제 고등국어부터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자신의 등수에 따라서 등급을 가져가게 되는 상대평가로 평가 기준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분당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을 했을 때 45%에서 한 50% 정도의 학생들이 A등급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점수를 고등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A등급이었어도 그 5등급까지 세분화되기 때문에 중등국어 때의 점수하고 고등학교 때의 성적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점은 이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유형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중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의 필기와 자습서에 써져 있는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암기를 했는지, 즉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데 그 표현법이 정확한지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끝나는 반면에 이제 고등국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너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면은 새롭고 낯선 지문에 적용을 할 수 있니? 즉 수능형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자, 요 네 단어를 중등시험에서는 해돋이 같은 경우는 국의 음화, 신라 유음화, 국물 비음화, 닫는 비음화, 즉 이 단어에 어떤 것이 쓰였는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반면 고등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네 개 중에서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즉 나머지 세 개들은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음운 변동인 반면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 발생하는, 즉 학생 스스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걸 실제 사례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고등국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등국어에서 단순하게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를 통해서 암기만 했던 학생들은 고등국어에서 이제 새롭게 적용되는 낯선 외부 지문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사례들에 적용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학교별 국어 경향을 제가 작년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해서 가져온 건데 제가 일단은 오늘의 학교 선택 전략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경향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학교별 경향 설명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표를 보실 때 어머님들께서 주로 보시는 게 평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78.3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평균이 되는데 평균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아무래도 가장 분당에서 좀 선호하는 학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낙생고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똑같이 한 문제를 틀린 학생이라도 배점 0.1점 차이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결정이 됐을 정도로 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은 배점, 즉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제 고등국어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요거를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사용된 표현 기법이 유사한 것,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 있는 표현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알았다면은 시험 범위가 아닌 이 선지들에 등장한 외부 지문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이 표현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고, 마찬가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마치 시험 범위에 있었던 지문과 시험 범위가 아닌 지문을 하나 출제를 함으로써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시간의 흐름, 즉 소위 말하는 문학 개념어, 문학에 약속된 수능적으로 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들을 정확하게 학생이 이해를 하고 이걸 낯선 지문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이건 분당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대치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학 개념어를 활용한 선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건 그냥 서리법이에요, 외우는 게 아닌 서리법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확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한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45점이었었는데 45점이었던 문제가 요거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딱 보기에도 읽기 싫은 지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문이 학생들의 시험 범위가 아니었었습니다. 즉 고등국어에서는 정말로 너가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요거와 유사한 지문에서도 너가 시의 흐름이 무엇인지 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활용한 출제가 되고 이 외부 지문은 시험 당일날까지 어떤 것이 나올지 학생도 강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외부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즉 논리적인 틀을 만드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문항인데, 자, 문법 같은 경우 이제 1학년 국어는 크게 문법하고 문학 두 파트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 내신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문법 파트인데, 이 문법은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례, 다양한 사례들에 앞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중학교 국어에서는 암기를 단순히 요구했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보기 박스를 통해서 개념을 다 써줍니다. 즉 사일소리 현상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든 조건을 다 써주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 입장에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암기가 아닌 원리를 이해를 해놓고 그 이해한 원리를 바탕으로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조금씩 문제의 포인트를 두는 경향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분당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하고 내신, 아직 예비고1 학생이라서 수능하고 내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모르시진 않지만 수능하고 내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능과 내신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범위 그리고 문항의 유형상의 차이가 있을 뿐, 즉 시험 범위가 지정되어 있냐 지정되어 있지 않냐의 차이일 뿐 묻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법에서의 원리를 묻는다는 점이나 혹은 문학 개념어들을 묻는다는 점은 수능에서도 똑같이 묻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게 곧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분당 지역은 특히 수능형 내신 문학의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일단 낙생고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하고 조금 해당이 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분당고, 그리고 앞서 봤던 중앙고, 한솔고, 그리고 영덕여고가 대표적으로 수능형 내신 문항의 비율이 높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신을 대비하는 게 동시에 수능에 대한 기초를 쌓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 내신 작품들이 곧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신 기간을 통해서 수능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내신하고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독서인데,
독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본질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읽는 훈련을 통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독서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여기 오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대부분 자녀분들이 국어학원을 아마 다니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신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독서 수업을 저도 전문학원에서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사실 독서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예비고일 수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당 지역에서 일단 가장 필수적인 핵심은 문학에서 먼저 개념어의 확립입니다. 근데 이 개념어라는 것 자체가 저도 국어를 전공을 하였지만 이 국어의 정의, 개념어의 정의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학 개념어들을 어떤 공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확립을 시킬 것이고 이 기준을 학생들이 스스로 체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반복 숙달을 하여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의 개념 정리입니다. 결국 1학년 내신에서 등급을 결정짓는 요소는 대부분 문법입니다. 낙생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영덕여고도 마찬가지, 한솔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은 문법을 통해서 등급을 결정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개념을 지금 예비고일 기간에 좀 탄탄하게 한 바퀴 정도를 돌려놓고 이제 3월 달에 내신에 들어가서 아마 첫 시험에서 대부분 학교들이 의문의 변동 파트를 만나게 될 텐데 사실 그 의문의 변동이란 파트가 조금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기간부터 문법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낯선 지문 해석 방법입니다. 결국 수능도 마찬가지 어떤 시가 나올지 어떤 시가 출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외부 시들은 디테일한 해석을 절대 묻지 않습니다. 즉, 이 시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학생이 처음 보는 시에서 그걸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걸 출제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논리적으로 읽었을 때 이 선지가 도출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은 첫 주차부터 낯선 지문을 읽는 방법과 이런 개념어들을 활용해서 낯선 지문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을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비내신 기간 독서인데 독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전문학원들은 독서 지문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독서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지문은 학생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그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독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즉, 글을 쓰는 책에 어떤 구조로 글이 쓰여 있고 그 구조의 글에서는 어떤 전략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맞춰서 읽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이번 예비고일 기간 때부터는 제가 문장 단위의 글을 읽는 법과 그걸 문단에 쌓아가는 법 그리고 문단과 문단을 연결해서 글을 읽는 법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아라국어 전문학원에 있을 때도 제가 수능 집중반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든 독서 수업을 전담을 했었어가지고 독서 전문 강사가 제시하는 독서의 솔루션을 학생들하고 함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정규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커리큘럼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래서 영역별로 전체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문학, 독서, 문법 모두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한 교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 자체 제작되는 교재에는 이 시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과 학생들이 스스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훈련 워크북지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습관의 과목이고 국어가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이유는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체화를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데일리 과제집 주간지가 학생들에게 매주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지문은 어떤 게 출제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강사 입장에서 적중을 시킨다면 정말 좋겠지만 강사가 아무리 적중을 많이 시켜도 틀려오는 학생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국어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를 읽는 방법, 낯선 작품들을 분석하는 방법,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인데 일단 지금 개강 일자는 10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14일부터 문학 개념어, 문학 독서, 문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이 12월 10일 이쯤부터 지금 중학교 내신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이 시상 전개 반시까지 한번 선대시의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를 한번 정리를 할 거고 이걸 바탕으로 낯선 시 읽는 방법부터 쉽게 씌어진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즉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들을 바탕으로 한번 정해진 해석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낯선 시를 읽는 방법을 실제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을 읽는 방법부터 그리고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법 그리고 글이 어떤 구조로 써지는지 그 구조별 훈련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수능 독서에서 필요한 요약력과 체계 파악력 그리고 추론력을 바탕으로 기출 분석 그리고 요새 가장 어려운 유형인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읽는 방법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언어의 문법의 가장 기초는 폼사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서 이 폼사 파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이 의문의 변동이 첫 시험이다 보니 학생들이 사실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폼사부터 이런 문장 선분 파트 거치고 난 뒤에 이제 학생들의 내신이 들어가기 직전에 의문의 변동 파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관리 프로그램을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간지 학생들이 매일매일 풀 수 있는 데일리 과제집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일차는 수업과 별개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 수업에서 다른 내용들을 학생 스스로 복습하고 그걸 체화시킬 수 있는 문학과 독서가 각각 한 질문씩 들어갈 예정이고 5일차에는 문법에 대해서 복습할 수 있는 고등학교 실제 기출, 분당적의 고등학교 기출, 복습문학 30문항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 즉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제 시간 운용 감각이라든지 시험에 필요한 그런 센서들을 체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일차에 학원 등원하기 전날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한 해 풀고 등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데일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동시에 매주 학생들이 등원하게 되면은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학습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 상태를 점검을 하고 만약에 조금 학생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 테스트 볼통자 같은 경우는 항상 미션 수행 후 귀가할 예정이고 제가 과제와 테스트 결과는 매주 어머님들한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닉인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리닉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종료 후에 질의응답 30분. 근데 보통 질의응답 30분을 시키게 되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통과하는 학생들만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실제 클리닉에서 이런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제가 학생 스스로한테 인지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일에는 학생별로 취약 영역을 제가 집중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을 최대 3명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학생별로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제가 카톡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조교가 아닌 제가 직접 자세히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클리닉은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된다. 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전문학원을 많이 가시는 이유가 저도 전문학원에 부원장을 재직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이런 단과학원에서 과연 우리 아이의 학교가 내신이 진행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보통 전문학원을 많이 보내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내년 강의 계획을 모두 분당 쪽으로 지금 전부 다 깔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금 확정된 학교가 낙생고 그리고 대진고 영덕여고 한솔고 요 정도 학교가 확정돼 있고 이 이외의 학교도 추가적으로 인원이 조금 5명 이상이 된다라면은 제가 시간이 되는 모든 학교를 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너스에 출강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께서 더 오실 예정이라서 거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되는 학교는 제가 수업을 모두 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